청와대가 이렇게 세월호 사고 당시에 상황 보고서를 사후에 조작을 했다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당시 정부 보고서들의 진실성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심거리가 훨씬 더 늘어난 셈입니다. 자, 출범부터 해산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세월호 특조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청와대 브리핑을 보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종훈 전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종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자 박동근 님이 근데 30분 차이를 뭘 조작이라고까지 하느냐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 당시에 30분이라는 건 그러니까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고 첫 지시가 10시 15분에 나온 것과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첫 지시가 나온 거는 상당히 큰 차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예. 30분이면 전원을 다 구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최고 권력자이고 일종의 이제 컨트롤 타워의 제3층에 있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지시를 45분 만에 내린 것과 첫 지시를 15분 만에 내린 건 여러분 상당히 다릅니다. 도대체 그렇습니다. 45분 동안 그럼 뭘 하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렇습니다. 30분이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어머님은 어이가 없다. 얼마나 더 무서운 걸 숨기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데 어제 이 소식 듣고 박종훈 위원은 어떠셨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세월호 특조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루가 멀다 하고 겪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래도 설마 했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런 의구심, 그러니까 조작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그럼 그 당시 활동할 때도 느끼셨단 말씀이세요? 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세월호 참사 조사하고 특히 청문회를 준비할 때마다 그 관련 공문서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 보고서들이 과연 믿을만한가 이런 의문을 계속 가졌어요. 이 공문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100%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믿을 만한 문서라고 생각해서 딱 비교해보면 보고서 간에 모순이 된 내용이 나온다거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한다거나 또는 같은 날에 뭐 2개의 문서가 작성된 거로 보인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간에 모순된 부분이 나온다든지 뭐 시간을 조작한 것들?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보고서 간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원래는 더 사실관계가 밝혀지니까 진실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작성된 보고서가 오히려 더 후퇴하는 거죠, 내용이. 그런 식의 참 희한하다라는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그렇죠. 그런 의문을 저만 가진 게 아니고 이제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계속 이제 잘못된 언론 보도나 잘못된 정부 브리핑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른바 신뢰 게임처럼 돼버린 거예요.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못 믿게 되니까 못 믿게 되면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나 개인들이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거짓말하지? 왜 감추지? 뭔가 더 심각한 게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 했던 보고서들 자료들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야 이것은 신뢰성을 다시 한번 이제는 들여다봐야겠다 하는 뭐 대표적인 것 있습니까? 주로 이제 해경 보고서하고 이제 해수부 보고서가 그런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해경 보고서와 해수부 보고서요? 그 참사 직후에는 가장 현장에 있었던 거가 해경 해수부 아니겠습니까? 그쪽 보고서들이 주로 그런데 물론 이제 처음에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관계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다 진실에 가깝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보고서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 안 하나 혹시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 안 하나 하는 일종의 정보 보고서가 더 많아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에 꽂혀 있었는지 뭐에 삐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실이니 정의니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부 여당에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런 관점으로 모든 거를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임종석 실장이 밝힌 세월호 사고 관련 조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10시에 첫 보고라고 30분을 늦춘 부분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위기관리의 기본 지침이라는 게 있죠. 일종의 이제 사고 대응 매뉴얼인데 원래는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위기 상황에서는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맞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네. 써 있는데 이걸 네네. 2014년 7월 말에 슬쩍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재난 네네. 분야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법제처 심사 없이 바꾸는 거는 분명한 불법인데 이 불법을 네네. 자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님 혹시 불법인 걸 정말 몰랐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불법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국가안보실장이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까지 관리한다는 거 저희도 다 알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죠. 그 자체를 감췄고,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완전히 살짝 바꿔버린 것까지는 몰랐지만 예. 어쨌든 국가안보실장이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도 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청와대 즉 대통령의 책임이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판받게 될 것 같으니까 얼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또 의견을 보면 처음에 컨트롤 타워가 그 청와대는 아니다 논란이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예. 그러다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이거 청와대는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매뉴얼을 아예 바꿔버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바꾸는 거는 단순히 말을 바꾸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는 거에 준하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건 아예 불법입니다. 법제처 심사 네네. 없이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꾼 걸 보면요. 참 굉장히 좀 조악해요. 빨간 펜 선생님도 아닌데 빨간색으로 줄 그어놓고 거기다가 손으로 썼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사적인 거로 보는 거예요.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가지고 자꾸 사실을 바꿔버리는 거죠. 말도 바꿀 수 있고 문서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사고 당시 일지 조작한 거, 매뉴얼 조작한 거 화난다. 이러고 넘어갈 차원인 건지 사실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지금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몰라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것과 알면서도 바꾸는 건 완전히 이거는 다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의 진실성, 권력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그렇고요. 그 후에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했던 많은 것들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실이 뭐냐, 정의가 뭐냐, 그것이 왜 구현돼야 되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뭐 중요하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권력을 가지는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예, 그러니까 이제 참사에 대한 전면 재조사라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저는 전면적으로 좀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제1기 특조위에 대한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정부는 그냥 1년 6개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 6개월 됐다고 조사를 못하게 했지만 그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예. 그 조사위원회니까 인적물적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8월 4일부터 활동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17년 2월 3일, 올해 2월 3일까지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작년 2월 30날짜로 사실상 조사활동을 중단당했잖아요. 예. 하다가 만 거죠. 예. 반드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만이 진실이 규명된다고 생각합니다. 2기 특조위 출범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잖아요. 이거 본회의 네네. 통과할 것 같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봐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을 제가 보기에는 아직 뭐 한골탈퇴된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런 그 잘못된 세관 속에 젖어 있는 분들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워낙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고 진실 탐구보다는 오히려 거짓말을 헤쳐나가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반드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기회에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놔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특조위의 상임위원이셨어요. 박종훈 변호사였습니다. 청와대에서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세월호 사건 당시에 말이에요. 박근혜한테 최초 보고한 시점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30분 늦춰졌다는 거예요. 원래 9시 30분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나중에 박근혜가 도대체 뭐 하느라고 했냐 막 이런 논란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고한 시점을 아예 늦춰버리는 방식. 그게 첫 번째 하나 나왔고. 다음에 컨트롤 타워에 대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기억들 나시겠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 요 개소리. 요것에 맞춰가지고 청와대 그 관련한 관리 지침도 바꿔버렸다. 그걸 바꾸려면 법제처에서 심사를 요청해가지고 그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채 그냥 무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쫙쫙 까버리고 손으로 글씨를 써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처에다 통보를 해버린 거. 이게 말도 안 나와 진짜. 이런 거는 바꾼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임의 변경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임의 변경, 그러니까 불법인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임의 변경이니까. 일단은 그 최초 보고 시점을 9시 반에서 10시로 바꿨다는 게 경악할 만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잖아요. 이게 나라였나 싶을 정도잖아. 아니 그 30분이면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30분이면 그 아이들 다 구했어요. 실제로 다 탈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도 안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30분에 다 구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결국은 박근혜 잘못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초에 9시 반에 보고한 게 맞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9시 반에 보고했는데 박근혜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너무 늦어갖고 사실 박근혜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니야 우리는 10시에 보고했어로 바꿔버리는. 10시에 보고 받아서 10시 15분에 지시를 했고 이 책임은 재난 컨트롤 타워인 안행부에 있다. 박근혜는 할 거 다 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너무나 명확하게 떨어지는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한 거예요? 처자한 거야? 사후서 공문서 조작인데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전날에 청와대가 있었네 없었네 당일날 점을 받네 안 받네 네. 호텔에 가서 누구랑 쳤네? 쳤네 안 쳤네 아, 이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럼 이 30분이 아이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시간 골든타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든타임 때 사라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통수권이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국가 원수가 실종돼 있는 실종된 상태였던 거죠. 상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사항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핵심이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이번 발표가 왜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했느냐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긴 하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일단은 세월호 자체만 보더라도 골든타임 때 지시만 대통령이 지금 즉시 모든 가용 가능한 동원 다 동원해서 자원을 동원해서 즉시 구출하라 명령 한 번이었으면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럼요. 첫째 이게 문제인 거고 둘째는 그러면 이 긴박한 국가 재난 상태에서 통수권자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텀이 45분 있어. 그렇죠. 박근혜가 청와대에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면 45분이면 청와대 도착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그걸 조작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그냥 용서하면 안 되고 박근혜 탄핵시켜야 됩니다. 탄핵? 한 번 더. 언제적 얘기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습관화돼가지고 습관화됐어. 박근혜가 뭐 잘못 저지를 때마다 우리가 방송으로 매번 했던 이야기. 네. 그게 설마 이루어질 줄 몰랐지. 박근혜 탄핵시켜야 된다고. 무엇을 저도 오늘도 이제 욕도 안 하고 좀 화를 안 내려고 마음을 하는데 얼굴이 지금 빨개진 거 봤죠. 이거 어떻게 얘기가 오늘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방송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 얘기 아닙니까? 화가 나서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이것뿐만 아닌 거죠. 더 신기한 게 이제 국가위기관리센터 거기 캐비넷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물건이. 예, 예. 근데 그걸 삭제했는데 다시 복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삭제 흔적이 지금 추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아까 법제처의 의견도 받지도 않고 임의대로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재난 시스템의 규약 규정을 임의대로 바꿔서 자기들이 임의로 사용해 버린 거죠. 이거는 예. 제가 이게 감사원을 제가 화가 난 게 이제 제가 공무원 출신이 어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건 감사원에서 다 지적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 체계였더라면 이게 다 적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고 나서 이게 이것 자체만도 엄청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너무 큰 이슈에 묻혀서 이런 소소한 것들은 전부 묻혀버리고 그 소소함을 이용해서 수백 명이 죽어도 대통령이 부재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우리가 이것 갖고 싸워왔지만 이제는 제가 할 말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많이 이야기했던 박근혜 7시간 미스테리 예. 이게 이런 단초로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7시간 동안 뭐 했냐가 그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을 뒤로 30분 미루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박근혜는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고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 뭐 이런 걸로 뭐 얼굴에 뭐 시술을 받았네 아니네 뭐 온갖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박근혜 씨는 청와대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우리들의 결론이었어요. 뭘 그렇죠. 했던 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결론이었고 그게 주요 탄핵 사유 중에 사실상 포함될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전날 행적부터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이제 전날 행적도 짚어봤지만 어쨌든 지금 이것과 7시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관련자 증언이나 또는 CCTV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그죠? 다른 데는 지금 다 지금 양심선언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다못해 관련 뭐 식당에 종사하신 분이라도 또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저에 수행했던 사람들이라도 이건 좀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차차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청와대 내부에 근무했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맡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단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밀사항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걸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어요. 언론에다가. 그 기밀을 알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 언론에 내라는 게 아니고 정부에 제공해야죠.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기밀문서가 아니에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넘겨짚는 겁니다. 이거는 넘겨짚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다가 아마 다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은. 그런데 그걸 그 증언만 갖고 처벌을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증거 자료들이 나오는 거 순서에 따라서 아마 그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번 이제 4월 16일 날 첫 증거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네. 그 7시간에 관계된 증거 자료. 이제 7시간 30분이 돼 버렸습니다. 2014년 국회에서 김기춘이가 아까 그 말한 답변을 했잖아요. 컨트롤 네. 타워 아니다. 예. 대통령이 어디인지 나도 몰랐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얘기를 예,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공식 문서로 남아있는 청와대 답변은 이런 거였어요. 헌재 탄핵 관련해 가지고 9시 35분에 외교 안보 수석 국방 관련 서면 보고 수령 관저가 그다음에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세월호 서면 보고를 받은 게 10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첫 유선 지시가 나온 게 10시 15분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 철저히 확인, 누락 인원은 없도록 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요. 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화했다고 그러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다 지금 현재 조작한 걸로만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사실은 전 100%라고 보거든요. 제가 저도 그렇고 신비님도 그렇고 우리 패널 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침 8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안보회의가 열렸어요. 그날 아침 4월 16일 날 아침 8시 세월호가 아닌 건으로. 예.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에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로부터 8시 반이면은요. 언론에 다 나왔던 상황이에요. 이미. 그리고 9시 반 이미 그 배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안보실은 뭐 했느냐. 그리고 청와대는 뭐 했느냐. 박근혜는 뭐 하고 있길래. 이거는요. 철저하게 청와대에서 이 자료들을 일커원칙에 맞게 준비를 다 해야 돼요. 다 찾아내야 됩니다. 다 찾아내서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했었다. 정말 이거는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국가안보회의가 16일 날 오전 새벽에 아침에 7시 반부터 개최가 돼서 박근혜 씨가 참석하지 않는 예. 김기춘이 주재한 예. 자리에서 이뤄졌고 그 상태에서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 그 안보 회의에서 그 어떤 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치 안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서를 조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기준을 조작한 거고 우리는 컨트롤 타워 아니기 때문에 안보 회의를 하든 안보실이든 관계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자치부로 넘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빨간 줄로 찍찍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자치부를 넘겼는데 사실 행정자치부도 당시 아침에 9시부터 회의가 있었어요. 아, 예, 당시도 있었어요. 그럼 뭐야?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도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부회의에서 이걸 논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기억이 납니다. 다 우리 애청자분도 나실 거예요. 예. 이런 엄청난 엄중한 상황에서 각 주요 부처,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청와대가 회의 중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행정자치부가 해양수산부에 전화해서 말로 막 알아듣지 못한 말로 막 전화하고 통화하고 녹취록들만 지금 네. 특조위에서 밝혀졌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이 모니터링으로 청와대 안보실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전화로 지금 상태가 어떠냐부터 물어보고 이것도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나 또는 서해청에 전화해서 직접 답답하게 물어보고 이 짓을 했던 게 반복이었죠.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다 놓쳤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으려고 하니까 청와대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해서 규정을 바꾸고 예, 우리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계속 해경 1, 2, 3정에게 해경이 촬영하고 있는 배에 붙어 있는 그 CCTV 카메라가 아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계속 했었어요. 그날 청와대가. 자, 속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사건 발생하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 국가안보실장하고 통화했다,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 적은 없어요. 통화 내역이 나온 적은 없고요.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었는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그 후에 세월호 사건이 이제 뭐 지들끼리 마무리되고 나서 승승장구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지금도 그렇죠. 왜 뭐 후학을 가르친다는 둥 뭐 이런 개소리하고 있고요. 예, 지금 고향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씨가 지금 이제 10시에 보고를 받고 등등등을 계속해서 뭐 서면 보고 받았네, 유선 전화로 지시를 했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죠. 5시 15분에 중대본에 도착합니다. 오후에. 실제로는 9시 반에 보고를 받은 거예요. 오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5시 15분에 중대본에 도착했으니까 차량이 이동한 시점이 5시 11분이고요. 그래서 대충 봤을 때 시간이 7시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30분을 더하면 사실상 8시간에 박근혜 행적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세월호 사고 당시의 상황 보고서를 사후에 조작을 했다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당시 정부 보고서들의 진실성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심거리가 훨씬 더 늘어난 셈입니다. 자, 출범부터 해산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세월호 특조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청와대 브리핑을 보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종훈 전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종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자 박동근 님이 근데 30분 차이를 뭘 조작이라고까지 하느냐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 당시에 30분이라는 건 그러니까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고 첫 지시가 10시 15분에 나온 것과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첫 지시가 나온 거는 상당히 큰 차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예. 30분이면 전원을 다 구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최고 권력자이고 일종의 이제 컨트롤 타워의 제3층에 있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지시를 45분 만에 내린 것과 첫 지시를 15분 만에 내린 건 여러분 상당히 다릅니다. 도대체 그렇습니다. 45분 동안 그럼 뭘 하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렇습니다. 30분이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어머님은 어이가 없다. 얼마나 더 무서운 걸 숨기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데 어제 이 소식 듣고 박종훈 위원은 어떠셨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세월호 특조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루가 멀다 하고 겪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래도 설마 했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런 의구심, 그러니까 조작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그럼 그 당시 활동할 때도 느끼셨단 말씀이세요? 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세월호 참사 조사하고 특히 청문회를 준비할 때마다 그 관련 공문서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 보고서들이 과연 믿을만한가 이런 의문을 계속 가졌어요. 이 공문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100%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믿을 만한 문서라고 생각해서 딱 비교해 보면 보고서 간에 모순이 된 내용이 나온다거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한다거나 또는 같은 날에 뭐 2개의 문서가 작성된 거로 보인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간에 모순된 부분이 나온다든지
뭐 시간을 조작한 것들?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보고서 시간적 간에? 순서에 따라 원래는 더 사실관계가 밝혀지니까 진실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작성된 보고서가 오히려 더 후퇴하는 거죠, 내용이. 그런 식의 참 희한하다라는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그렇죠. 그런 의문을 저만 가진 게 아니고 이제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계속 이제 잘못된 언론 보도나 잘못된 정부 브리핑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른바 신뢰 게임처럼 돼버린 거예요.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못 믿게 되니까 못 믿게 되면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나 개인들이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거짓말하지? 왜 감추지? 뭔가 더 심각한 게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 했던 보고서들 자료들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야 이것은 신뢰성을 다시 한번 이제는 들여다봐야겠다 하는 뭐 대표적인 것 있습니까? 주로 이제 해경 보고서하고 이제 해수부 보고서가 그런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해경 보고서와 해수부 보고서요? 예. 그 참사 직후에는 가장 현장에 있었던 거가 해경 해수부 아니겠습니까? 그쪽 보고서들이 주로 그런데 물론 이제 처음에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관계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다 진실에 가깝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보고서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 안 하나, 혹시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 안 하나 하는 일종의 정보 보고서가 더 많아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에 꽂혀 있었는지, 뭐에 삐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실이니 정의니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부 여당에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런 관점으로 모든 거를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임종석 실장이 밝힌 세월호 사고 관련 조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10시의 첫 보고라고 30분을 늦춘 부분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위기관리의 기본 지침이라는 게 있죠. 일종의 이제 사고 대응 매뉴얼인데 원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기 상황에서는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걸 2014년 7월 말에 슬쩍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재난 분야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법제처 심사 없이 바꾸는 거는 분명한 불법인데 이 불법을 자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님 혹시 불법인 걸 정말 몰랐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불법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국가안보실장이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까지 관리한다는 거 저희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죠. 그 자체를 감췄고,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완전히 살짝 바꿔버린 것까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국가안보실장이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도 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청와대 즉 대통령의 책임이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판받게 될 것 같으니까 얼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또 의견을 보면 처음에 컨트롤타워가 그 청와대는 아니다 논란이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다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이거 청와대는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매뉴얼을 아예 바꿔버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바꾸는 거는 단순히 말을 바꾸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는 거에 준하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건 아예 불법입니다. 법제처 심사 없이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꾼 걸 보면요. 참 굉장히 좀 조악해요. 빨간 펜 선생님도 아닌데 빨간색으로 줄 그어놓고 거기다가 손으로 썼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사적인 거로 보는 거예요.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가지고 자꾸 사실을 바꿔버리는 거죠. 말도 바꿀 수 있고 문서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사고 당시 일지 조작한 거, 매뉴얼 조작한 거 화난다 이러고 넘어갈 차원인 건지 사실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지금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몰라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것과 알면서도 바꾸는 건 완전히 이거는 다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의 진실성, 권력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그렇고요. 그 후에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했던 많은 것들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실이 뭐냐, 정의가 뭐냐, 그것이 왜 구현돼야 되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뭐 중요하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권력을 가지는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예, 그러니까 이제 참사에 대한 전면 재조사라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저는 전면적으로 좀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제1기 특조위에 대한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정부는 그냥 1년 6개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 6개월 됐다고 조사를 못하게 했지만 그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예. 그 조사위원회니까 인적물적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8월 4일부터 활동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17년 2월 3일, 올해 2월 3일까지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작년 2월 30날짜로 사실상 조사활동을 중단당했잖아요. 중단됐죠. 예.